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지난번 오디오 페어 때 눈에 띄었던 이름이죠. 서브마린. 옐로 서브마린에서 감명을 받으셔서 여기 대표님이 회사 이름도 서브마린이라고 지셨어요. 이 성수동에 오면은 그 SK V1 빌딩이라고 뚝섬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코너를 틀자마자 제일 높은 빌딩,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만드신, 지금은 매장인데 사실 여기 사장님이 오디오에 엄청나게 이렇게 몰입을 하신 분이긴 하지만 원래 더 큰 반경은 영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많이 할 시간은 아니지만 꽤 세게 하시던 분이라 오디오력이 일단 많으시고, 그거를 이 본인 매장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본인의 귀에 맞는 기기들을 이렇게 세팅하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기 면면을 보면 대략 분위기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딱 소리가 떠오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만든 서브마린 첫 촬영입니다. 아마 사장님 언젠가 제 느낌에는 인터뷰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장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서브마린입니다. 오늘 여기서 볼 제품은 자 앞에 보이듯이 Pconsult의 소노라.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죠? 저희 한 1년 조금 더 전에 그때 저희 나라에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제품을 저희가 달려가서 촬영했던 그 제품이죠. 왜냐하면 Pconsult의 이 제품은 저는 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신제품을. 실제 공백기는 20년은 아니겠지만 국내에 신제품이 반입이 된 게, 그리고 Pconsult가 새 제품을 만든 게 꽤 됐습니다. 하여튼 그 브레이크를 딱 깨고 첫 제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엘 디아블로, 막내, 소노라, 이 두 제품이었는데, 여기 있는 오늘 소노라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소노라는 원래 싱글 와이어링인데 이거를 듀얼 와이어링, 그러니까 소위 바이앰핑과 바이 와이어링을 할 수 있는 그 업 버전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소노라 얘기 뭐 복습을 해봐야죠. 이 회사는 96년에 생긴, 하이엔드계에서는 조금 2세대 그쯤에 위치한 회사고, 뭐 베르 크리스토퍼슨이라는 분이 덴마크에다 만든, 덴마크 혈통이에요. 근데 워낙에 완성도가 높고, 저희 나라에는 한 2000년 초반에 소개됐을 때 미국 하이엔드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뉴스나 그 스토리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막 열광을 하다가 갑자기 이 스토리가 뚝 끊겼었어요. 그래서 중고시장에 Pconsul트 제품이 나오면 바로 채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쯤 새 CEO들이 영입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아는 다인오디오 공동 설립자인 빌프리드 에렌홀츠 같은 분도 있고, 레너트 아스베렌, 얀센 같은, 한 분은 경영, 한 분은 이제 설계와 디자인, 이렇게 결합이 된 2인 CEO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 이제 라인업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제일 대표하는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투웨이 구성의 뒤쪽에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톨보이 구성인데 아름답죠. 덴마크라는 오디오 강국의 특성상 유닛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뭐 바로 옆집에서 유닛 가져오라고 하면 다 친구들이고 뭐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는 대단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천혜의 요새가 덴마크인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저 꽃잎 모양의 트위터가 유명한 거죠. 1.1인치 스캔 일루미네이터, 엄청나게 좋은 스피커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래쪽에 소위 스카닝 오디오 테크놀로지의 6인치 폴리머 재질의 6인치 우퍼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이 더스트캡의 피크라는 Pconsult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이 전부 가죽이에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뒤쪽도 똑같이 그렇게 마감이 돼 있고 살짝 기울어지게 그렇게 테이퍼지게 내려오고, 아래쪽에 모래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사운드 밸런스 대역별로 그런 걸 모래의 양과 그 디자인으로 그렇게 잡게 되어 있는 스피커고, 측면이나 상단이 다 굉장히 고급 목재로, 이 회사의 모토가 이 퍼펙트 캐비넷이라고 그래서 3중 레이어로 이렇게 안에까지 댐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모든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설계된 캐비넷의 바깥쪽을 고급 목재로 처리를 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글라스가 지나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목재를 전체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그 댐핑 효과나 디자인으로도 약간은 좀 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생긴 업 버전 소노라가 여기 서브마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메트로놈 제품을 진짜 그렇게 다뤄보고 싶었는데, 메트로놈도 한 1, 2년 사이, 그 사이에 제품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쌍팔년도, 이제 1987년에 만든 회사인데 도미니크 기너라는 분이 원래 만들었죠. 근데 2013년에 사주가 바뀌었어요. 장 마리 클라우젤. 이 도미니크 기너의 그 설계랑 그 디자인을 하던 분인데
설립자 도미닉 기너가 본인의 가장 아끼는 직원한테 회사를 넘기고 본인도 여전히 관여를 합니다. 제작이나 이런 데 관여하는데 그렇게 이선으로 CEO가 바뀐 채로 물러나 있고 메트로놈 이름 자체가 도미닉 기너가 처음에 만든 M1이라는 스피커 있어요. 그게 메트로놈처럼 생겨서 회사 이름을 메트로놈이라고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하튼 새 회장 이제 보통 이제 장말이라고 이제 짧게 부르는데 이분이 아주 엄청난 의욕을 보여서 사실 저희가 아는 메트로놈의 핵심 메트로놈을 쓰는 이유는 CD 플레이어의 마지막 어떤 보루 같은 필립스 메커니즘을 마지막까지 썼던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대신할 수 없는 질감과 아날로그에 매우 가까운.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모델 8이었나요? CD 플레이어 추천은 누가 해달라고 그러면 중고시장에서도 그걸 찾아라라고 참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교체를 해서 DAC, 스트리머, 그 다음에 일체형 CDP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 회사 라인업을 보면 이쪽에 칼리스타 여전히 굳건한 얘 자체가 그냥 하나의 회사예요. 칼리스타가 있고 그리고 아쿠어 이게 새로운 라인업이죠. 아쿠어에는 이제 플레이어인 아쿠어가 있고 트랜스포트인 T 아쿠어 그 다음에 DAC인 C 아쿠어 근데 이게 2세대로 업버전이 되면서 여기에 스트리머가 붙고 안 붙고 그 다음에 뭐 튜브나 솔리드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2세대가 되면서 이제 업버전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슬림한 원래 디자인 라인업들은 클래식화 라인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이 르스트리머 이 제품도 클래식화 라인업의 제품인데 그 제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DS 라인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쉐어링 여기는 주로 이제 스트리머와 DAC들만 별도로 되어 있는 서로 옵션을 DAC에 스트리머를 두냐 안 두냐인 옵션을 따로 둔 그런 DS 라인업, DSC, DSS 이런 제품들이 있는 라인업 이렇게 꽤 크게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놈 제품은 여러 제품을 살펴볼 게 많지만 이 오늘 볼 C 아쿠어 2 이 제품만 해도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메트로놈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모든 기술과 메커니즘이 그대로 끝까지 와 있는 정확히 말하면 DAC죠. 여기에 이제 T 아쿠어 2를 붙이면 트랜스포트와 DAC 이런 구성이 되는데 얘만 해도 스트리머 옵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다음에 진공관 옵션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연할 제품은 다는 풀 버전이에요. 스트리머가 들어가 있고 진공관으로도 그냥 솔리드로도 출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C 아쿠어 2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이런 걸 총망라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DAC를 우리가 아는 대세가 되는 두 개 회사 있죠. 아사히 카제이, AKM하고 ESS 이 두 회사 걸 다 집어넣었어요. 둘 다 최상위 칩들입니다. 아사히 카제이는 AKM 4497 그리고 ESS는 9039M 프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리모컨으로도 할 수 있고 7인치 저 디스플레이가 화면 터치가 되거든요. 바로 그냥 터치해가지고 아사히 카제이로도 그 다음에 ESS로도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이 DA 디지털 기기들을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큰 재미이자 이렇게 만든 제품은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C 아쿠어 2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C 아쿠어 2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대단히 풍부하고 특히 입력 인터페이스는 빠짐없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뭐 현존 최고의 인터페이스까지도 갖추고 있다는 것도 C 아쿠어 2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SPDIF, AES, EBU, 토스 링크도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I2S 이게 버스 프로토콜이죠. 이 버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하고 연결할 수 있게 두 개나 있어요. 출력은 RCA, XLR 두 가지 다 제공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 궁금한 게 자, 이 서브마린도 처음 왔고 이 아쿠어 2, 이 C 아쿠어 2를 통해서 재생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시청은 이 뒤에 아까부터 보이실 거예요. 이것만 보실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칼리스타 드림플레이 1 그래서 이걸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C 아쿠어 2로 르 스트리머를 통해서 C 아쿠어 2로 출력한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C 아쿠어를 안 거치고 칼리스타 드림플레이 1으로만 밑에 이 사일런스 베이스까지 있는 이거로 한 곡을 그렇게 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대충 아마 이런 소리구나 하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그냥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시아쿠어2는 물론 현존 최고의 디지털 기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얘 스타일 자체가 막 스펙을 다퉈서 숫자가 좀 더 위로 올라간 그런 최신의 제품의 소리? 어떤 트렌디한 소리 쪽이 아니라 상당히 클래식한, 바꿔 말하면 아날로그에 매우 가까운 디지털 소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특히 이 서브머린의 사장님이 그렇게 튜닝을 하셨어요. 이 기기들도 면면이 그렇고 역시 주인이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기들 소리는 많이 바뀝니다.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그 소리를 내려고 그 기기가 선택이 됐고 그 소리가 내게 모든 게 이렇게 입력부터 출력까지 움직이게 돼 있는데 딱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한 20년 전쯤 그때 하이엔드가 막 정점으로 막 올라가던 그 무렵 사운드. 근데 그 이후에 기기들을 안 만들어서 대가 끊겼던 그런 기기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미국 하이엔드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에 매우 가깝고 소리가 대단히 찰랑거리면서 섬세한 소리들. 근데 그런 소리들이 읽기 쉬운 게 다이나믹이 좀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를 추가한 딱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르를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음향판 하나가 없어요. 그냥 맨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미징 같은 게 실제 사이즈로 잘 맺힌다는 것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몇 가지 소리 중에 하나인, 우연찮게 저는 이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최신의 소리, 좀 뭐 그런 뉴스거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소리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리를 만났습니다. 소리 자체가 시아쿠어2가 전체 사운드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앰프는 바이 앰핑을 한 입실론의 에일리우스를 2대나 쓰고 있고 채널별로, 그리고 프리앰프는 PST100 마크2. 이렇게 세팅이 된 입실론 시스템인데도 입실내는 소리는 사실은 지금 말한 소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드라이브가 워낙 출중한 앰프이고 최근에 많이 쓰인 앰프 중에 하나죠. 여하튼 앰프가 스피커를 그렇게 딱 드라이브를 하게 해놓고 모든 소리의 주도는 시아쿠어2가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이 사운드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다이나믹하고 대역이 상당히 넓게 표현되는, 사실 소노라가 막내지만 대역이 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요. 28Hz부터 30kHz까지 그걸 다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대역이 아래쪽에선 다이나믹과 그루브 같은 느낌이 아주 선명하고, 높은 대역은 한없이 쭉 올라가면서 음원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런 전형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하나는 첨예하고 막 끝까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쪽이라 그러면 이쪽은 대단히 아날로그적이고 음악 속에 푹 빠지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시스템은 이쪽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본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 있죠. 이 곡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나믹을 잃지 않으면서도 프로듀싱이 많이 들어간 이 곡이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뭐 뽀드득거린다고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그런 어떤 질감이, 표면의 느낌이, 감촉이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운드가 위쪽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아날로그적으로 쭉 흐릅니다. 이 반짝거리는 소리들을 조금 튀게, 귀가 약간 자극적일 때까지 가는 고가의 시스템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끝이 마무리가 매끄럽게 끝나요. 새로 막 출고한 자동차의 그 도장을 손등으로 이렇게 싹 스치는 느낌? 그런 상위 대역의 느낌이고, 아래 베이스가, 사실 픽콘솔트 베이스가 이게 어렵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공칭 450에 뒤에 또 8인치짜리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는 이 소노라를 저역의 양감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잘 잡아줍니다. 그 느낌이 전 대역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앰프 하나를 쓸 때와 두 개를 쓸 때 아주 대표적인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안정적이고 듣는 사람을 좀 편하게 만드는 느낌? 좋은 의미의 편한 느낌을 주는 그런 베이스가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곡을 들어봤지만 다 음원에 대단히 충실한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역시 가장 제가 모범을 생각하는 90년대 말 2000년 초반의 하이엔드 그때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제일 적절한 최적의 장르가 역시 합창곡이에요. 이런 미사 합창곡. 이런 곡을 들어보면 역시 합창곡 하면 뒤쪽에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늘어선 각 솔로이스트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입을 떼는 순간 쭉 나오는 그리고 그게 서로 합쳐져서 하모닉스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순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있는데 스피커 좌우를 살짝 넘어서는 합창곡은 그렇게 나오면 잠시 스피커가 사라집니다. 딱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녹음도 대단히 이게 린레코드 녹음인데 녹음이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그 작은 음까지를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도 다 표현해주면서 소리가 귀에 자극이 없이 모든 거를 다 쏟아내는 느낌? 사실은 이래요. 이게 귀에 자극이 없으면서 멀리 있는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소리 자체가 스피커 뒤쪽에서 나오는데 시청자를 뚫고 지나갈 정도로 작은 소리까지를 다 들려주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소리로 들리는데 소리가 굉장히 순합니다. 그게 C 아쿠어 2가 전체 소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아날로그적이고 좀 앉아있으면 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죠.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 이걸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칼리스타 드림플레이 1 그리고 이게 밑에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일런스 베이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들어본 CD 플레이 아쿠어 2와 연결하지 않고 칼리스타 그대로 시청을 했는데 이게 스트리머가 살짝 위협을 받을 정도로 칼리스타는 정말 가끔씩 듣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굳이 뭐 여러 포맷이 아닌 CD 하나로도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겠구나. 들을 때마다 갖는 생각이 이 제품은 그런 걸 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걸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플레이어인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월량 대표 아적심, 이 베이스 가득한 이 음악을 칼리스타가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방 튜닝도 사실 뭐 대단히 다시 얘기지만 뭐 이렇게 음향판이나 이런 거를 대단히 어쿠스틱적으로 뭔가 많이 이렇게 늘어놓은 그런 방이 아닌데도 가운데 음상이 그 실제 사이즈만큼 딱 그 다음에 베이스가 약화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이 곡은 뭔가 조금 플레이를 잘한다 하면 넘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베이스 양감이 굉장히 많은 곡이거든요. 아주 통제가 잘 돼 있는데 이거는 기기들의 어떤 합의 결과라는 것보다는 여기 사장님이 튜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통제된 채로 그리고 과부족 없이 이럴 때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과부족 없이 베이스가 아주 멋지게 깔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이스 소리 듣느라고 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 못할 때가 많은데 모습이 되게 잘 보여요. 그게 빅콘솔트, 아쿠어 조합, 입실론 이 조합에서 들려주는 칼리스타도 빼면 안 되죠. 이 조합에서 들려주는 어떤 소리의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수동 서브마린 기기들이 뒤쪽에 버라이어티해요. 근데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면 성격 나온다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브랜드들이 있고 그 소리의 특징은 지금 오늘 저희가 소노로와 아쿠어와 칼리스타, 입실론 이 조합으로 들어본 소리로 바로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주소랑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서브마린에 이 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영화나 음악을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찾아와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듣고는 자리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들이고 그리고 아마 이 사장님의 성격상 제품들이 좀 있으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같은 성향의 제품들로 채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서브마린은 다음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